먹는 게 다르니까 세균이 다른 거지 세균 때문에 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동물 실험에서 펄미큐테스라는 균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인간한테 실제로 해봤을 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크로니언 임주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내 미생물, 장내 세균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비만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몇 년간 사실 주목을 받은 주제긴 해요. 그래서 초기부터 최근까지 연구들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장내 미생물이 체중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처음에 장내 미생물이랑 비만의 관계를 조명한 연구는 동물 실험이에요. 2006년 네이처즈에 실린 유명한 연구인데 무균 쥐에게 유전적으로 비만한 쥐와 마른 쥐의 미생물군을 투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체중 보고 대변도 봤어요. 근데 봤더니 비만 쥐의 균을 받은 균의 체중이 올랐어요. 그리고 대변에서는 지방 배설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으로 나갈 지방을 쥐가 미생물군으로부터 에너지 채취하는 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본 거고요. 마른 쥐에게 이식받은 무균쥐의 체중은 줄진 않았어요. 이 동물 실험에서 펄미큐테스라는 균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05년 논문으로 비만쥐에서는 펄미큐테스의 비율이 높았고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낮은 반면에 마른 쥐에서는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펄미큐테스가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 지목을 당한 거죠. 이 연구는 모두 워싱턴 대학교의 제프리 고든 교수님의 연구고요. 이를 바탕으로 장내 미생물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됐어요. 근데 특히나 동물 연구들, 그리고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보는 인간 연구들에서 사실 그렇게 딱 떨어지는 근거들이 나온 건 아니었어요. 쥐보다도 인간한테 실제로 해봤을 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2008년 오베시티즈에 실린 논문이에요. 체중 유지 중인 비만인과 정상 체중인, 그리고 8주간 탄수화물 제한 식단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남성 비만인의 장내 미생물을 모니터링을 했어요. 동물 연구 결과대로라면 일단 체중을 유지하고 있던 아니면 감량 중이던 비만이던 간에 펄미큐테스가 높고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요. 비만인과 정상 체중의 대변 샘플에서는 박테로이데테스의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고, 주목할 거는 체중 감량 식단 중인 비만인의 대변 샘플에서 펄미큐테스 가 식단에 의존해서 감소했다는 거예요. 식단에 의존해서 감소했다는 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유지 식단, 그리고 저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중간 탄수화물 식단을 비교를 했을 때 박테로이데테스의 전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체중 감량 식단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수록 펄미큐테스 세균 그룹들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즉, 이 미생물균 그룹의 감소는 체중 감량 자체보다는 식단 구성, 특히나 탄수화물 종류와 양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다르니까 세균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연구인데요. 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높은 비만인을 대상,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 캡슐, 그리고 가짜 미약 캡슐 이렇게 줬어요. 무작위 이중맹검, 마른 기증자의 장내 미생물을 비만인한테 생착시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비만인한테는 장내 미생물의 생착은 잘 이루어졌고요. 12주간의 총 연구기간 동안 유지를 잘했어요. 근데 12주간의 인슐린 민감성, 그리고 당화혈색소, 체중, 체성분, 기초대사량,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요. 장내 미생물이 설령 생착을 했어도 체중에 유의미한 영향은 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식과 더불어서 식이, 수술, 치료까지 병행해서 관찰한 최근 논문 소개해 드릴 건데요. 22년 자마 네트워크 오픈 연구인데 장내 미생물 이식이 비만 수술 이후에 체중 감량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41명 비만인 대상으로 한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나눠가지고 마른 기증자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비만 수술을 시행을 했어요. 처음 2, 4, 6, 9, 12, 15개월 후 각각 내원을 한 다음에 체중도 측정하고 혈액 검사하고 삶의 질 척도 다 같이 봤죠. 왜냐면은 수술하면은 좀 위장 건강이나 이런 거에도 혹시라도 장내 미생물이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지켜본 것 같아요. 첫 내원으로부터 6개월 뒤는 비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받기 전에 4주 전부터 초저혈량식 진행을 한 다음에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장내 미생물을 이식을 받은 다음에 초절식 진행하기 전까지 4개월간 체중이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초절식을 하니까 체중이 감량이 잘 됐어요. 차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감량이 같이 됐어요. 즉 4주간의 초저혈량식,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비만 수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이 잘 된 거고, 장내 미생물 이식 여부는 체중 변화랑 관련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면은 또 좀 안 믿으니까 메이오 클리닉, 되게 유명한 미국의 정말 최고의 클리닉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장내 미생물과 비만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일치하지가 않으며 식습관 패턴과 함께 식이 구성, 에너지 함량과 같이 다른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얘네들의 구성은 먹는 거랑 관련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만에 대한 장내 미생물 연구는 임상에 활용되기 전에 연구 단계로 제한을 해야 된다. 즉 아직은 장내 미생물 가지고 살 빠지는데 너무 도움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세 번째, 장내 미생물을 비만에 활용하는 연구는 식이생활과 생활습관 치료에 부가적으로 해라. 기본은 당연히 식이생활, 생활습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장내 미생물 치료는 10년간의 연구를 했는데 근거가 사실은 미흡하죠. 일시적으로 건강에 도움된다는 내용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거를 저희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장내 미생물이 비만을 유발하는 것도 아니었고 장내 미생물을 바꿔도 살 빠지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장내 미생물 구성은 식이 패턴, 구성, 그리고 칼로리 섭취량,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체중을 증가시키는 식습관의 결과로서 비만과 장내 미생물의 구성 변화가 있다. 이거 진짜 말 어렵겠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은 비만인의 세균과 정상인의 세균이 다르니까 정상인의 세균을 이식시켰는데 살은 안 빠졌죠. 먹는 게 다르니까 세균이 다른 거지 세균 때문에 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장내 미생물 자체가 비만을 유발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식습관, 생활습관 관리하는 거는 정말 좋고요. 장내 미생물이 면역 기능, 그리고 정신 건강, 여러 가지 건강 상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유산균,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 이런 식단 등이 장내 미생물에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생물이나 건강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이어트는 칼로리 결핍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하는 거. 체중 감량할 때 혼란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기까지 크로아니온 임주혁 원장이었습니다.